문제 76번 보면요. 상담의 정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라고 하고 있네요. 잠깐, 됐고, 오케이. 상담자, 내담자, 상담자가 주요 요소이다. 맞는 설명이고, 상담자는 상담에 대한 전문적인 교육과 훈련을 받은 사람이다. 이게 이제 일반 대화와 상담에 있어서의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는 거고, 상담자는 자발적인 신청자로 제한한다. 그리고 잠깐 두고요. 상담은 내담자의 문제를 해결하도록 노력하는 거다. 상담은 조력의 과정이다. 다 맞는 얘기인데, 내담자 중에는 자발적 내담자도 있지만 비자발적으로 참여를 하게 되는 내담자들도 있죠. 대표적인 내담자층이 청소년 내담자가 되는데, 본인이 원해서 신청하기보다는 부모님들에 의해서 상담이 오게 되거나 아니면 주변 사람들의 신청에 의해서 상담이 오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비자발적 신청자도 상담에 참여를 하도록 하지요. 그래서 76번의 답은 3번이고요. 77번 인간중심 상담에 대한 설명으로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인간중심 상담은 칼 로저스에 의해서 창시된 상담 이론이지요. 구체적인 상담 기법보다 상담자의 태도나 인격을 훨씬 더 중요시 여기고요. 그 다음에 인간은 자기 실현 경향성을 가지고 있는 존재다. 다 맞는 얘기고, 주요 개념 중에 철학적 배경은 실증주의다. 나머지 보기도 일단 읽어볼게요. 칼 로저스에 의해서 창시된 상담 이론이다. 비지시적 상담, 그리고 내담자 중심 상담으로 불렸다. 그리고 환자라고 안 하고 상담을 받으러 온 내담자를 처음으로 클라이언트라고 얘기를 했지요. 그리고 이 인간중심 상담의 철학적 배경은 인본주의입니다. 인본주의, 실증주의가 아니라. 그렇죠? 그리고 특히 이제 한 개인의 내적 경험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 상담의 접근이죠. 그래서 77번의 정답은 3번이고요. 78번 상담자의 역할 중 내담자를 돕는 직접적인 역할을 모두 고른 것은, 직접적인 역할을 모두 고르라고 하고 있습니다. 일단 상담 면접 맞고, 교육, 간혹 상담을 하는 분들 중에 이 교육, 그러니까 특히 이 칼 로저스의 인간중심 상담 때문에, 인간중심 상담에서 얘기하는 비지시적 상담 때문에 교육이라는 부분을 상담이 아니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교육도 상담의 중요한 역할이죠. 내담자가 잘 모르면 상담자가 알려줄 필요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교육도 맞고요. 그다음에 훈련도 맞죠. 이제 내담자가 예를 들어서 뭐 자기 주장을 잘 못한다거나 잘 못하는 내담자라고 하면 자기 주장을 잘 할 수 있게끔 자기 주장법 같은 거를 훈련시키고 연습시키죠. 상담자 상담 장면에서 상담자를 대상으로. 그래서 훈련도 맞고, 그다음에 의뢰 위탁, 조직 개발, 이 부분은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이거는 그러니까 의뢰나 위탁 같은 경우, 그 다음에 조직 개발은 여기서 얘기하는 직접적 역할이 아니고 간접적인 역할이 되죠. 당연히 상담에서 의뢰하거나 위탁할 수 있죠. 특히 뭐 약물 치료가 필요하다거나 이러면 병원으로 의뢰하거나, 그렇죠? 조직 개발 같은 경우도 간접적인 형태로 상담자가 도와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 78번의 정답은 4번이 되고요. 기억, 니은, 디귿이 포함되는. 그렇죠? 문제 79번 다음의 주요 개념을, 보기의 주요 개념을 다루고 있는 상담 이론으로 옳은 것을 고르라고 하고 있습니다. 죽음의 불가피성과 삶의 유한성. 그러면 실존주의죠. 이 개념은 바로. 그렇죠? 다음에 개인이 가지고 있는 자유와 책임에 대한 인식, 타인과 세계로부터 근본적인 고립, 삶의 의미를 상실한 상태. 이것은 실존주의 상담을 얘기하는 거고, 기본적으로 실존주의 철학을 배경으로 한 상담 이론이죠. 대표적인 상담자는 뭐 알롬이 있는데, 알롬이 얘기한 내용을 좀 보면 여기 나와 있는 얘기인데, 이 보기들 얘기인데, 죽음의 불가피성, 그쵸? 삶의 유한성, 그리고 자유와 책임에 대한 인식이 중요하다라는 얘기도 했고, 그리고 근본적으로 우리는 타인과 세계로부터 고립돼 있다. 그리고 삶의 의미를 상실한 무의미성,
이런 것들이 이제 주로 그 실존주의 상담에서 다루는 주제가 되죠. 80번 상담자의 자질에 해당되는 것을 모두 고르라고 하고 있습니다. 상담 이론의 적용 능력 너무나 필요한 자질이고요. 자기 성찰적 태도 필요하지요. 상담자가 자기 자신을 돌아보지 않으면 그쵸? 뭔가 내담자를 객관적으로 바라보면서 도와주기가 어렵게 되고 역전이 같은 현상도 일어나게 되기 때문에 또 이런 역전이를 모르고 상담을 하게 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자기 성찰적 태도도 굉장히 중요한 상담자의 자질이고 자신과 타인의 감정 인식 및 수용 능력 중요하고요. 상담 윤리에 대한 이해도 중요하죠. 그래서 네 가지가 다 들어있는 문제 보기 5번이 정답이 되고요. 상담의 종결 과정에서 다뤄야 할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겁니다. 종결에서 크게 세 단계로 우리가 상담의 과정을 구분해서 얘기하는데 초기 단계, 중기 단계, 그다음에 종결 단계 이렇게 세 가지로 얘기를 하지요. 그래서 보통 초기 단계에는 구조화하고 라포 형성하고 내담자의 문제 파악하고 그다음에 사례 개념화를 통해서 개입 계획을 수립하고 이런 거를 진행하고 중기 단계에는 앞서서 수립된 사례 개념화를 통해서 그 내담자를 탐색하고 내담자 문제에 대해서 탐색하고 이렇게 하면서 내담자의 자기 이해를 증진시키고 문제 해결에 대한 어떤 실마리를 찾아가는 과정이라면 이제 종결 단계에서는 이제 그간의 상담의 성과에 대해서 돌아보고 그렇죠? 그다음에 이 변화된 행동을 어떻게 하면 계속해서 내담자가 상담 장면 이외에도 상담을 마치고 난 이외에도 지속할지 이런 계획을 세우고 그리고 특히 이제 이 관계가 이렇게 헤어지거나 이런 거를 조금 힘들어하는 내담자가 있을 수 있는데 상담자와 헤어지는 거에 대한 헤어짐에 대한 불안을 다룰 필요도 있는 단계죠, 종결이. 그래서 보기를 좀 보면 내담자와 비공식적인 수준에서 지속적인 상담 계획을 계획한다. 이거는 비공식적인 수준에서 지속적인 상담 관계를 계획한다. 이거는 굉장히 비윤리적인 모습이에요. 그래서 옳지 않은 것으로 정답은 1번이고 이제 나머지 것들이 종결해서 다뤄야 되는 것들인데 내담자가 상담 과정에서 무엇을 얻었는지 확인한다. 그쵸?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레퍼의 과정으로 할 필요가 있고 종결에 대한 불안을 다루고 내담자가 사용했던 효과적인 대처 행동을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지속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앞으로 사용할 수 있는 가연 자원과 행동 목록을 점검하는 거. 이거 다 종결 단계에서 해야 되는 일들이죠. 문제 82번 상담 구조화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르라고 하고 있네요. 구조화는 상담 초기에 보통 이제 첫 회기에 하게 되지요. 그래서 상담의 전반적인 행정 절차라던가 진행 과정이라던가 이런 거에 대해서 내담자에게 설명을 해주는 건데 보기를 좀 보면 기억, 상담 절차나 조건, 비밀 보장 등에 대해서 설명한다. 이게 구조화에서 해야 되는 내용들이죠. 라포가 형성된 이후에 상담 구조화를 천천히 진행한다. 이거는 그렇지 않고요. 니은은 그렇지 않고 그다음에 디귿, 상담자의 역할과 내담자의 역할을 안내한다. 이것도 구조화에서 해야 되는 중요한 일이죠. 특히 상담자는 당연히 내담자의 문제를 해결하거나 뭔가 도움을 주기 위해서 최선을 다할 건데 내담자들은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상담에 잘 오지 않는다던가 상담 회기 중에서도 성실하게 참여하지 않는다던가 이럴 수 있는데 내담자도 내담자의 역할을 충실히 했을 때 상담의 효과를 얻을 수 있고 극대화할 수 있기 때문에 내담자의 역할에 대해서도 이 구조화 시간에 잘 설명을 해주는 게 필요하지요. 다음에 리을 내담자가 상담에 대한 비현실적 기대를 갖고 있을 경우 중요성이 더 높아진다. 이것도 맞는 얘기가 됩니다. 상담을 한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갑자기 한순간에 해결되거나 그러지 않죠. 근데 이런 기대를 가지고 오는 이게 이제 비현실적인 기대인데 이런 기대를 가지고 오는 내담자가 있을 수 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상담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상담을 받는다고 해서 한 번 받는다고 갑자기 문제가 해결되거나 좋아지거나 이러지 않는다라는 것을 잘 설명해 줄 필요도 있는 거죠. 그래서 82번의 답은 기억, 디귿, 리을이 들어있는 4번이 됩니다. 그렇죠? 자, 다음 83번 보기에 상담자가 사용한 상담 기법으로 옳은 것을
고르라고 하고 있어요. 내담자 구전 표정을 지으며 괜찮아요. 지금 보면 표정은 굳은 표정인데 비언어적인 메시지와 언어적인 메시지가 상반돼 있죠. 근데 상담자가 반응한 걸 보면 당신은 말로는 괜찮다고 하면서 얼굴 표정은 그렇게 보이지 않네요. 이 상황을 직접적으로 얘기하고 있어요. 이런 거를 직면이라고 그러죠. 도전과 직면. 그래서 83번의 정답은 1번이 되고요. 자, 84번 보기에서 설명하고 있는 상담 이론으로 옳은 것은 내담자가 변화하고자 하는 구체적인 행동에 초점을 두고 상담을 진행할 때 인간의 내부적 구조보다는 환경과의 상호작용을 중시한다. 구체적인 행동 그리고 눈에 보이는 행동 그리고 상호작용과의 그 환경과의 상호작용, 그렇죠? 반응, 그러니까 어떤 자극이 들어가면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는지 이런 쪽에 중점을 두는 상담 접근이 행동주의 상담이죠. 행동주의 상담 2번이 되고요. 그리고 문제 85번 첫회 상담에서 상담자가 수행해야 할 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라고 하고 있습니다. 첫 회기가 그러니까 면접이 될 수도 있고 면접 상담이 될 수도 있고 접수 면접이 될 수도 있고, 그렇죠? 이 첫 회가 접수 면접 이후에 이제 본격적인 상담이 시작되는 1회기가 될 수도 있는데, 어쨌거나 지금 내담자가 처음 상담센터에 와서 상담을 받는 회기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죠? 생각을 좀 해보면 일단 첫 번째 상담 구조화는 첫 번째 회기에서 꼭 해야 되는 중요한, 그렇죠? 과정이라고 그랬고, 여기 지금 보기를 보니까 접수 면접 이후에 시작되는 첫 번째 회기 상담을 얘기하고 있네요. 접수 면접을 하신 상담 인테이커가 정리한 정보를 이 내담자를 담당하는 상담자가 확인을 할 필요가 있죠. 그 내용이 어떤지, 그렇죠? 그래서 접수 면접 정보 확인하는 것도 1회기 때 해야 되는 걸로 옳고요. 그 다음에 상담 신청 및 정보를 당연히 확인해야겠죠. 내담자가 이 신청서에 적은 내용들이 어떤 것들이고, 그 다음에 이게 맞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 라포 형성은 상담 초기에, 물론 1회기에만 하는 건 아니고 2회기, 3회기, 4회기 계속해서 초기에 라포를 형성하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데 굉장히 중요한 작업인데, 라포 형성은 첫 회부터 하도록 하는 게 맞고, 사례 개념화는 물론 첫 회를 보고 사례 개념화를 할 수도 있겠지만, 그쵸? 첫 회부터 문제를 탐색하면서 내담자를 탐색하면서 사례 개념화를 하려고 노력하기보다는 오히려 라포를 형성하는 데 집중하는 게, 그쵸? 더 필요하기 때문에 사례 개념화는 그 이후에 뭐 2회기, 3회기 지나가면서 할 수도 있고, 또 상담 중기가 됐다 하더라도 사례 개념화에서 했던 상담자의 가정이 잘못됐다고 한다면, 그쵸? 내담자에 대한 가정이 잘못됐으면 사례 개념화를 중간에 바꿀 수도 있기 때문에 첫 회기에 수행할 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라고 하면 사례 개념화 5번이 되겠습니다. 85번의 정답은. 그 다음에 상담 기술과 상담자의 반응의 연결이 옳지 않은 것은 감정 반응, 속상했겠다, 감정을 반영해주고 있어요. 해석, 친구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기 전에 엄마한테 야단맞은 일에 대해서 좀 더 대화를 해보자. 이건 아니죠. 해석은 어떤 내담자가 처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내담자가 모르고 있는 그 이면의 것들을 설명해줘서 내담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건데, 이거는 촉진이죠. 더 얘기하도록 하는, 그렇죠? 그래서 이건 촉진 반응의 예가 되고요. 86번의 정답은 2번이 되고, 즉시성, 내가 엄마의 이야기를 하면서 나의 눈치를 자꾸 보는 것 같아 안쓰럽게 느껴진다. 그렇죠? 이거 상담자의 그 느낌을 바로 얘기해주는 즉시성 맞고, 구체화, 엄마한테 무슨 일 때문에 야단 맞았니? 많은 내담자들이 본인이 겪고 있는 상황이나 생각이나 정서를 굉장히 모호하게 얘기하는 경우가 많아요. 힘들어 죽겠어요 라고 얘기하면 도대체 무엇 때문에 얼마만큼 힘든 건지, 그렇죠? 이렇게 구체적으로 얘기하도록 하는 게 상담의 과정에서 필요한데, 그걸 이제 구체화라 그러죠. 명료화 내지는 구체화. 자기 개방, 나도 고등학교 다닐 때 엄마한테 야단 많이 맞았어. 상담자의 이야기를 하면서 라포도 더 단단하게 하고, 그 다음에 내담자가 조금 자신의 얘기를 더 할 수 있게끔 하는 방법으로 자기 개방이 있죠. 그래서 86번의 정답은 2번이 되고요. 정신분석의 상담 기법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르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유연상, 꿈분석, 해석, 이렇게네요. 그렇죠? 기억, 니은, 리을.
기억, 니은, 리을 3번이 정답이 되고요. 실험 기법 같은 경우는 게슈탈트에서 많이 하는 기법이 되고요. 역설적 의도 같은 경우는 실존주의 상담에서 활용이 되고, 탈숙고도 실존주의에서 많이 활용되는 기법이죠. 88번 사례에 해당되는 A의 인지적 오류로 옳은 것을 고르라고 하고 있습니다. A는 친구들이 자신을 꼬맹이라고 부른 이유가 성적이 낮은 자신을 무시해서라고 생각한다. 이게 뭐죠? 이제 그 인지 치료에서 인지적 접근에서 비합리적인 신념, 인지적 오류로 인해서 인간의 마음이 아프게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문제가 된다라고 하고 있는데, 지금 이 경우 같은 경우는 꼬맹이라고 부르는 이유와 성적이 낮은 자신을 무시한 거랑은 그 어떤 관계도 없어요. 그렇죠? 그 어떤 상관관계도 우리가 객관적인 증거를 확인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A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잖아요. 이걸 이제 임의적 추론이라고 하죠. 일단 문제 88번의 정답은 5번이고, 이분법적 사고는 대표적인 게 흑백 논리, 도 아니면 뭐, 그쵸? 지금 우리나라가 많이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진보 아니면 보수, 이렇게 둘로 갈라지는 거, 이런 게 있고, 그 다음에 파국화 같은 경우는 굉장히 부정적으로 미래를 예상하는 거, 이제 다 망했어, 뭐 이런 거, 뭔가 하나가 잘못됐는데 다 망했다라고 얘기하는 거, 뭐 이런 게 대표적인 파국화 예가 됐고, 의미 축소 같은 경우는 어떤 그 사건의 의미를 지나치게 확대하거나 과장하거나 줄이거나 뭐 이런 게 이제 인지적 오류로 나타나는 게 의미 축소고, 잘못된 명명 같은 경우도 그 어떤 행동이나 특성에 대해서 그냥 잘못된 이름을 붙여버리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낙인 효과라는 게 나타나는 건데, 어떤 그 상황에 대해서 뭔가 그 잘못된 점을 지적하고 고쳐달라고 컴플레인 할 수 있는데, 그거 가지고 뭐 투덜이라고 해버린다던가 이러면은 이게 이제 일종의 낙인 효과 같은 거가 일어날 수 있죠. 그래서 이게 이제 잘못된 명명의 예가 되고, 이제 89번 합리정서 행동치료 REBT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르라고 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합리적인 존재로 태어나지만 가치 조건에 의해 비합리적인 존재가 된다. 가치 조건화란 얘기는 인간 중심 상담에서 하는 얘기죠. 그리고 인간은 합리적일 수도 있고 비합리적일 수도 있다. 이렇게 두 가지를 다 가지고 태어났다라고 REBT에서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억은 일단 잘못됐고요. 비합리적인 요소로는 당위적 사고, 가정적 사고, 인간 가치의 총체적 비하 등이 있다. 요거 맞고요. 다음에 ABCD 모델에서 시험을 망쳐서 너무 슬퍼라는 내담자의 감정은 B는 이 내담자가 가지고 있는 비합리적인 신념이 되지요. 그렇죠? 그리고 감정은 C지요. 그러니까 어떤 사건에 대해서 어떤 사건에 대해서 내담자가 가지고 있는 어떤 비합리적인 신념, B에 의해서 나타나는 결과, 부정의 정서 C,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디귿도 틀렸고요. 상담 기법으로 수치심 극복하기, 신체 자각하기 등이 있다. 신체 자각하기는 게슈탈트 상담에서 많이 쓰는 기법이고, 그렇죠? 수치심 극복하기는 REBT 정서 기법으로 활용되는 게 맞는데, 요 뒤에 게 잘못돼서 리얼도 아닙니다. 그래서 89번의 정답은 니은 하나만 있네요. 2번이고요. 90번 보기에 해당되는 방어 기제로 옳지 않은 것은, 방어 기제는 우리 정신역동에서 많이 나오는 개념이죠. 용납되기 어려운 충동이나 행동을 그럴듯한 이유로 설명함으로써 비판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고 자존심을 유지하고자 한다. 다음에 원하는 대학에 불합격하자 그 학교는 명문대학도 아니야. 나는 그 대학을 꼭 다니고 싶지 않았어 라고 말하는 경우, 합리화지요. 합리화. 그렇죠? 그래서 문제 90번의 정답은 2번이 되고, 그렇고 문제 91번 다음에 인간관에 기초한 상담 이론으로 옳은 것은 사회적인 존재라고 하네요. 그 다음에 주관적인 존재고 목표 지향적인 존재다. 이런 인간관을 가지고 있는 상담 이론은 아들러의 개인 심리학이죠. 그렇죠? 그래서 그 공동체에서의 역할을, 개인의 역할을 굉장히 중요하게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91번의 정답은 1번이 되고요. 자, 문제 92번 게슈탈트 상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라고 하고 있습니다.
뇌파층은 개체가 게슈탈트를 해소하고 완결짓는 단계이다. 뇌파층은 이 문제를 게슈탈트를 해결하고 완결하는 단계가 아니고 그 억압되고 차단됐던 욕구와 감정을 알아차리게 되고 뭔가 그 차단됐던 에너지를 외부로 발산하는 하게 되면 뭔가 관계나 이런 게 망가지지 않을까 이런 것들을 걱정하는 게 뇌파층이고 지금 여기서 설명하고 있는 거는 외파층이죠. 그래서 문제 92번의 정답은 1번이고 나머지 것들은 이제 게슈탈트에 관한 설명인데 좀 읽어보면 알아차림과 접촉 주기는 배경, 감각, 알아차림, 에너지 동원, 행동, 접촉의 순으로 이루어진다. 이거 맞고 완결되지 못하거나 해소되지 않은 게슈탈트는 미해결된 과제라고 하지요. 상담의 목적은 알아차림과 접촉의 증진이고 언어 수정 기법을 통해서 나는 할 수 없다를 하지 않겠다로 바꾼다. 이거 다 맞는 얘기네요. 그래서 92번의 답은 1번이고요. 93번 엘리어스가 제시한 합리적 사고와 비합리적 사고의 변별 기준으로 옳은 것을 모두 정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앨리스가 얘기한 합리적 사고와 비합리적 사고의 변별 기준은 논리성, 그 다음에 현실성, 효율성, 융통성, 실용성, 파급 효과 이렇게 되죠. 객관성이 아니고 파급 효과입니다. 그래서 기역, 니은, 디귿, 미음이 있는 4번이 답이 되고요. 자, 문제 94번 게슈탈트 상담에서 접촉 경계 장애와 그 예시가 옳은 것을 고르라고 하고 있습니다. 일단 읽어볼게요. 1번 내사 부모님이 이혼하신 지 한 달이 지났지만 힘들지 않아요. 통계 자료를 봐도 이혼 과정 청소년들이 모두 힘든 거는 아니잖아요. 일단 내사가 아니죠. 이건 두 번째 볼까요? 투사 엄마는 제가 어려서부터 변호사가 되기를 원하셨어요. 저는 변호사 이외에 다른 직업을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지금 여기서 설명하고 있는 게 내사의 예가 되죠. 이게 내사고요. 이것도 틀렸고 이게 투사 아니고. 그다음에 반전. 아버지가 술을 드시고 제게 화를 내시면 저는 자해를 하곤 했어요. 그치요? 이게 반전의 예로 맞는 것 같네요. 반전이라는 거는 어떤 개체가 다른 사람이나 환경에 하고 싶은 행동을 자기 자신에게 하는 거. 그쵸? 원래는 아버지를 얼마나 밉겠어요. 근데 아버지한테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자기 자신에게 자해를 하는 이런 모습을 보이는데 이게 이제 반전의 예가 되고 4번 융합 제가 원하는 것을 엄마가 해주지 않을 때 정말 화가 나요. 엄마는 자기중심적이세요. 이게 이제 투사의 예가 되죠. 여기 지금 4번에서 설명하고 있는 게 투사의 예가 되고 제가 원하는 대로 진로를 결정한다면 엄마가 실망하실 거예요. 저는 엄마를 실망시키고 싶지 않아요. 이거는 지금 엄마와 자녀가 분리되지 않았죠. 개별화 분리가 되지 않아서 융해되어 있는, 융합되어 있는 상태다. 라고 그렇게 융합의 예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 94번의 정답은 3번이 되고요. 자, 문제 95번. 상담자가 사용하고 있는 개인심리학, 아들러의 개인심리학 상담기법으로 옳은 것을 고르라고 하고 있네요. 내담자. 저도 언니처럼 엄마의 속마음을, 제 속마음을 이야기하고 싶어요. 엄마와 대화를 잘하는 언니 흉내를 낸다고 생각하고 엄마와 대화를 나눠보면 어떡하겠니? 마치 뭐뭐인 것처럼 행동하기. 그쵸? 여기 보면 언니처럼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문제 95번의 정답은 5번이고요. 격려하기고 내적 자원을 촉진해서 뭔가 그 긍정적인 방향이나 행동을 하게끔 하는 게 격려하기고 그 다음에 단추 누르기도 이 개인 심리학의 치료 기법으로 많이 쓰이는 건데 정서를 조절할 수 있다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 하는 기법이죠. 그래서 좋은 정서, 좋은 경험, 그다음에 부정적인 경험 이거를 이제 단추를 번갈아 가면서 생각하면서 그렇죠? 이거를 내가 조절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연습시키는 게 단추 누르기 기법이고 수프의 침 뱉기는 말 그대로 이게 지금 보세요. 수프에 침을 뱉게 되면 어떻게 되죠? 못 먹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내담자의 부정적인 행동을 부정적인 이런 행동에 어떤 숨겨진 의도나 그런 목적을 알게 해서 그 행동을 못하게 하는 그렇죠? 그런 게 이제 수프의 침뱉기 기법이 되고 자기 포착하기 같은 경우는 내담자가 자기 파괴적인 행동을 인지하고
그 행동을 하지 않도록 하는, 그렇죠? 그래서 그런 기법을 자기 포착하기 기법이라고 합니다. 자, 문제 96번. 사례에서 상담자가 사용한 해결 중심 상담의 질문 기법으로 옳은 것을 고르라고 하고 있네요. 내담자, 너무 힘들어서 죽고 싶었어요. 상담자, 그렇게 힘든 상황 속에서 어떻게 견딜 수 있었나요? 대처 질문이죠, 이거는. 그쵸? 그러고 그다음에 뭐 예외 질문 같은 경우는 뭐 이런 힘들고 어려웠던 상황이라고 대부분 내담자들은 맨날 그랬다고 생각을 하는데 언제 그런 일이 없었냐, 힘들지 않고 괜찮았냐, 예외적인 상황에 대해서 찾아보도록 하는 게 예외 질문이고, 그다음에 어떤 기적, 세 가지 소원을 들어준다고 뭐 그렇죠? 진이가 나타난다면, 아니면 오늘 밤 자고 일어나면 한 가지 소원이 이루어진다고 한다면 무엇이 되면 좋겠는가라고 해서 내담자의 그 근원적인 욕구를 찾아내는데 도움이 되는 질문이 이 기적 질문이고, 그다음에 척도 질문 같은 경우는 지금 힘들다고 하는데 그 앞선 문제에서도 설명했지만 이렇게 모호하게 내담자들이 얘기할 때 조금 더 명료화해서 분명하게 얘기할 수 있도록, 그래서 힘들어 죽겠다고 그러는데 어느 정도 힘든 거니, 가장 힘들지 않다 0, 뭐 가장 힘들다 10, 그래서 이 중에 이제 골라서 얘기하라고 하는 게 이게 이제 척도 질문이 되지요. 그리고 관계성 질문 같은 경우는 이 내담자와 중요한 관계가 있는 사람들이 자신을 어떻게 보고 있을까? 그렇죠? 타인의 입장에서 자신의 문제를 본다면 어떨까? 이제 이거를 생각해 보게 하는 것이 관계성 질문이 됩니다. 자, 문제 97번. 현실 치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라고 하고 있습니다. 기본 욕구에는 사랑과 소속, 그다음에 힘의 성취, 자유, 즐거움, 자아 실현의 욕구가 있다. 자아 실현은 아니고 생존의 욕구죠. 현실 치료에서 얘기하는 기본적인 욕구에는. 그래서 1번은 잘못됐고요. 2번, 개인이 경험하는 현실 세계는 감각 체계와 직관이 아니고 지각 체계죠. 그래서 이것도 잘못됐고, 전 행동에는 활동하기, 생각하기, 전 행동은 네 가지 요소가 있다라고 지금 그 현실 치료에서 얘기하고 있는데, 활동하기, 생각하기, 느끼기, 생리적 기능, 이렇게 네 가지죠. 그래서 이것도 잘못됐고요. 4말, 현실 치료의 3R은 책임의 responsibility, 현실의 reality, 그리고 옳고 그름의 right. 그래서 이거는 맞고요. 다음에 WDEP에서 W는 바람, want 맞고, D는 행동 맞고, E는 평가, evaluation 맞고, P는 내담자가 아니라 플랜이죠. 플랜. 이것도 잘못됐고. 그래서 97번의 정답은 3번이 되고요. 아니 4번. 정답은 4번이 되고요. 98번. 교류 분석 상담에 해당되는 개념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골라라. 구조 분석 맞고, 게임 맞고, 상보 교류 맞고, 그쵸? 그다음에 시간의 구조화 맞고, 공동체감 아니고, 조성도 아니고, 그래서 기억, 니은, 티귿, 리을이 있는 4번이 교류 분석의 개념이 되고, 그렇죠? 공동체라는 얘기가 나오면 아들러의 개인 심리학, 개인 심리 치료, 개인 심리학적 접근을 생각해야 될 것 같고, 행동 조성은 행동주의 상담에서 나오는 기법이죠. 다음에 99번, 여성주의 상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라고 하고 있습니다. 차별적이고 가해적인 사회제도를 변화시키는 것은 여성주의 상담의 목표이죠. 그렇죠? 이거는 1번이 잘못됐고요. 나머지 이제 여성주의 상담의 특징들인데, 밀러의 관계 모형에서 여성은 타인과 연결되고 있다고 느낄 때 존재의 가치를 인정받는 것으로 지각한다. 내담자의 문제는 개인의 특성에 의해서라기보다는 사회 정치적 환경에 의해 더 잘 유발된다. 이것도 맞고, 그다음에 여성주의 상담은 성에 대한 도식, 관계의 중요성, 다중 정체성을 다룬다. 성 차이는 선천적이라기보다는 사회화에 의한 것이다. 그렇죠? 뭐 남자아이는 파란색, 여자아이는 빨간색, 이런 사회화 때문에 문제가 된다라고 보는 관점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100번 문제인데, 보기에 적용된 상담 기법을 활용할 때 유의할 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 수업 시간에 떠드는 학생을 잠깐 동안 복도에 나가 있게 한다. 이게 이제 행동주의 상담에서 하는 타임아웃에 해당되는 기법인데, 그렇죠?
잠깐 나가 있게 하는 거, 거기서부터 벗어나게 하는 건데 1번 수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교실에 학생이 좋아하는 요인이 있어야 되죠. 이게 처벌로 작용이 될 테니까. 격리되어 있는 장소에 강화 자극이 없어야 되죠. 그렇죠? 자꾸 나가려고 할 거 아니에요. 복도 밖에 나가 있어. 근데 나가 있는 게 더 좋아. 그럼 자꾸 나가려고 할 거 아니에요. 복도에 나가 있는 시간은 5분 정도로 한다. 그렇죠? 너무 길면은 안 되니까. 벌을 사용할 때 일반적인 주의사항을 고려해서 적용한다. 맞고 수업 시간에 참여하는 것 자체를 싫어하는 학생에게 적용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죠. 그럼 자꾸 뭔가 문제를 일으켜서 떠들어서 나가려고 할 테니까. 그렇죠? 그래서 문제 100번의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청소년 상담사 3급 2020년도 기출문제 상담 이론 과목의 기출문제를 함께 풀어봤습니다.